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직투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에 종종 이름을 올리는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무려 1,700달러대를 찍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꼽아지는 것이 바로 S&P 500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S&P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500개를 추종하는 지수로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이 무려 4.6조 달러, 즉 5,500조 원에 달하므로 편입될 경우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야만 하는 패시브 자금이 크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걸까요? S&P 500 편입 적격 요건을 가져와 봤는데요. 테슬라에게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최근 1분기가 흑자여야 되고 최근 4분기 합산 실적이 흑자여야 되는데요. 현재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분기 실적까지 잘 나온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동시에 S&P 500 편입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주요 외신들은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분기 흑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P 500에 편입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7월 22일에 테슬라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그날 S&P 500에 편입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결정되는 건 9월 11일이고요. 이때 S&P 500을 주관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편입되는 것은 약 9월 18일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요. 제가 나스닥 2020년 캘린더를 가져와 봤는데 9월 22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바로 요 S&P 500의 리밸런스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었을 때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제가 계산한 편입 시점에 주가에 따른 추후 예상 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제 차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근거 숫자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산은 5가지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편입을 할 당시에 테슬라의 주가가 각각 이 가격일 때, 단위는 다 달러입니다. 이 가격일 때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먼저 계산을 해나갈 때 우리는 처음으로 편입 당시에 테슬라의 유동시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편입 당시에 테슬라 주가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S&P 500 시총에서 편입 당시 테슬라의 유동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비중을 구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구했던 유동시총에다가 S&P 500의 시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테슬라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죠. 다음으로는 이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에 S&P 500을 추정하는 자금의 규모를 곱해서 새롭게 들어올 패시브 자금의 유입 규모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즉 S&P 500 추정 자금이 기존에 4.6조 달러가 있었다면 이들은 이 금액 안에서 테슬라를 0.65% 편입해야 할 것이고 그 규모는 300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구한 유입 규모에 기존의 테슬라의 유동시총을 더해주면 편입 이후 테슬라의 유동시총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한 테슬라의 편입 이후 유동시총에 유통 주식수를 나눠주면 한 주당 테슬라가 얼마가 될지, 즉 편입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편입 당시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편입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결정되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유입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이고 그에 따라서 편입 당시 테슬라의 주가가 예를 들어 현재 수준인 1,500달러라면 편입 이후에 한 1,753달러까지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로 편입이 될 당시에 테슬라 주가를 보고 이 안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오를까요? 이렇게 구한 숫자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S&P 500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효과만 계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가는 이 외에도 여러 요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리스크는 없는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가격 하방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매도 자금의 유입이 있습니다. S&P 500에 편입되면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평가 리스크인데요. 이는 가치평가를 통한 적정 주가 산출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별 일이 없으면 아마도 다음 영상쯤에서 다뤄볼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익 실현 매물의 출현인데요.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죠. 소문에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다가 실제로 호재가 됐을 때는 이미 그 소문으로 인한 호재가 다 반영이 되어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 때문입니다. 이 뒤편에 보이시는 차트는 트위터의 차트인데요. 실제로 2018년 6월 7일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편입이 됐는데 이로부터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락기를 겪었습니다. 편입될 당시의 주가보다도 더 내려갔었죠. 이러한 리스크들도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 그로 인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산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